오늘 리뷰는 바로 타마시네이션 2024 한정판 메탈 빌드 더불어 퀀터 풀 세이버 AS바 들어간 내 자식 드디어 돌아오다. 뭐 퀀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안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솔직히 얘 말고도 하나 더 사놓긴 했는데 걔는 좀 나중에 올 테니까, 그리고 걔는 미개봉으로 둘 거니까 적당히 두고요. 오늘은 이 친구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타마시네이션 박스답게 가로 박스입니다. 물론 골판지만 가로 박스고요. 뒷면에 이렇게 타마시네이션 2024 쓰여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골판지 박스죠.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이게 택배 박스입니다. 사실상 버리는 박스라서 여기에 송장 그대로 붙어 오거든요. 근데 속박스마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으니까 이 골판지 상자도 보관을 하는 거죠. 발매는 2024년 11월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33,000엔. 어우, 비싸긴 합니다. 국내에서도 예약을 받았었죠. 39만 6천원에 예약을 받았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발매 전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후에도 추천 판매는 이루어져서 이제 25년 중순에 발매될 걸로 해서 추가 예약을 받기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때로 하나 더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퀀터는 2개씩 소장해야죠, 저는. 그러면 까볼까요? 봅시다. 짜잔. 오우, 나온다. 오우. 자, 이게 슬리브입니다. 타마시네이션 2024에 쓰였던 공식 이미지이면서도 이제 제품의 슬리브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뭐 타마시네이션 2024 로고, 뒤쪽에도 마찬가지 타마시네이션의 로고와 타마시네이션의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슬리브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보면 짜잔! 진짜 자신의 박스가 등장을 합니다. 멋지게 공중에 떠서 서 있는 듯한 풀세이버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뒤에도 공식 이미지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내용물 같은 경우도 열어보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어차피 메탈 빌드고 그러니까. 본체라던가 그런 게 들어있는 스티로폼, 뒤쪽으로는 이렇게 GM 필드와 관련 이펙트용 클리어 파츠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와 뭐 그 외의 파츠, 아래쪽에 조인트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GN소드 5라든가 아니면 쉴드라든가 풀세이버 본체라든가 백팩도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내용물도 전부 꺼내봤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교체용 손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조인트, 뭐 여기도 조인트 있고 뭐 등등등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패키지에서 안 꺼낸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각종 조인트가 있는 부분. 교체용 손은 총 5종 들어가 있습니다. 주먹손은 당연히 끼워져 있고요. 편손 들어가 있고, 완전히 꺾인 손목 들어가 있고, 살짝 앞으로 꺾어 잡는 손, 그리고 수직으로 잡는 무장손까지. 무장손만 3종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그 외에 보조 스탠드에 그립, 집게형 스탠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 베이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액션 베이스 하단에다가 이 보조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 보조 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베이스인데, 이게 A, B, C로 해서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퀀터 때도 들어가 있었던 베이스예요. 그리고 카타르 그립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백팩용 조인트 긴 게 있고요, 짧은 게 있습니다. 두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건블레이드 커넥터, 이제 풀세이버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 건블레이드 2연 커넥터도 있습니다. 건블레이드를 2개를 풀세이버에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건블레이드 8 커넥터도 있습니다. 이제 팔에다가 건블레이드를 약간 톰파 비슷한 느낌처럼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아스트레아 2용 카타르 조인트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스트레아 2 이 무릎에다가 카타르를 끼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인트. 이 듀나메스 실드용 조인트도 있습니다. 듀나메스 실드를 퀀터에 이 원래 실드 끼우는 자리에 끼우게 해주는 조인트인데, 글쎄요, 이 호환 조인트들은 저는 딱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 포장되어 있는 거는 비트 조인트 ABC입니다. GM 필드를 펼칠 때 사용을 할 그런 조인트들이고요. 그리고 퀀터 본체의 디스플레이 조인트, 그리고 짧은 형태의 보조 스탠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LED에 사용을 할 이제 배터리 제거 스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 스탠드가 들어갔는데 이 보조 스탠드 같은 경우는 GM 필드 이펙트 사용할 때도 쓰고 그리고 뭐 무거운 무장을 지탱할 때 이 그립을 사용을 해서 쓰기도 하죠. 그리고 GM 필드 이펙트와 필드 링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주는 거죠. 이게 묘하게 지금 탁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원래 필름이 붙어 있어요. 이걸 벗겨줘야 하는데 저는 그냥 둘라고요. 그리고 굳이 이펙트를 따로 끼우게끔 되어 있는 거는 이 이펙트를 빼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바닥에다가 퀀텀 버스트 할 때처럼 퀀텀을 둘러싼 소드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속이 비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냥 취향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풀세이버 상태에서 퀀텀 버스트를 풀파워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 애초에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 저는 그냥 GM 필드로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트용 조인트들을 끼우는 건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비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GM 필드로 쓸 거다 그런 매뉴얼에도 잘 나와 있는데 같은 비트끼리 서로 바라보게끔 해주거든요. 가장 큰 비트죠. 비트 C 같은 경우는 가로로 마주보고 있고 A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이 대각선, B는 뭐 반대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퀀텀 버스트로 가면은 앞에서부터 A, B, C입니다. 좌우다 A, B, C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트의 배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액션 베이스도 한번 봅시다. 기존의 흰색이었던 베이스가 이제 디자이너 컬러에 맞춰서 색깔이 변한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마킹도 전부 흰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더불어 퀀터 풀세이버라는 이름 제대로 들어가 있고 형식 번호도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스탠드야 기존의 메탈 빌드에서 자주 보던 그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본체에 사용할 백팩 등등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GN 드라이브 G많은 LED 유닛. 메탈 빌드 최초로 LED 기믹이 들어가 있던 더블 퀀터 이제 풀세이버 때도 동일하게 LED 유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절연 시트를 제거하면은 뒤에 있는 스위치로 LED 온, 뒤쪽도 가득해주고 오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배터리는 LR41번 두 개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 나사를 풀고 교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등에다가 끼워질 거고 그리고 GN 소드 5 확실히 기존 퀀터에 비하면은 일단 클리어 파츠의 색감이 되게 이쁩니다. 기존 거는 생 클리어 그린이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펄 도색이 들어간 형태로 클리어 파츠를 좀 더 꾸며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뒷부분이야 뭐 기존에 봤던 느낌, 뭐 프레임 색깔도 엇비슷하고요. 대신에 이제 외장 컬러가 파란색에서 약간 연보라빛으로 좀 디자이너 컬러로 변경된 게 특징이죠. 마킹 같은 경우도 GN 소드 5의 마킹이 들어가 있다던가 약간씩의 마킹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아머를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팔에다가 고정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펼쳐서 돌려서 라이플 모드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손잡이까지 완전 접어줘가지고 완성! 라이플 모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접고 옆에 있는 조인트를 통해서 사이드 스커트에다가 수납하는 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기존 거에 가지고 오면은 이거 아까 프레임 색깔은 엇비슷하다고 했던 거 취소입니다. 프레임 색깔 차이도 꽤 나는 편이에요. 기존 일반판 퀀터가 훨씬 프레임 색깔이 진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밝은 톤으로 바뀌기도 했고 아까 이야기했듯 클리어 파츠 진짜 클리어 파츠의 변화는 엄청 큽니다. 클리어 위에다가 도색을 해놓은 거라서 기존 거는 그냥 정말 생 클리어였는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외장 컬러 바뀐 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파스텔 톤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GN 쉴드 이자 소드비트 6개가 수납되어 있는 쉴드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역시 이제 파스텔 톤의 컬러링 그리고 방금 봤던 이제 클리어 파츠가 도색되어 있는 형태까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기본 마킹들도 일반판 때 봤던 마킹들도 보이거든요. 마킹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았나 봐요. 솔레 스트래빙의 엠블럼이라든가 그 위에 이런 GN 드라이브 이 GN 드라이브 마킹이랑 이런 비트들의 마킹들 다 뭐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이제 파스텔 톤과 도색된 클리어 파츠가 엄청 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좀 크게 바뀐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짠! 안쪽 GN 드라이브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백팩이 사라졌어요. 이게 기존 퀀터의 백팩을 가지고 오면요 여기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은 백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거라 뺄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이 GN 실드 회전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실드 자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축이 있어야 이제 원작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장면들이나 이런 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풀세이버의 GN 실드는 여기에 축이 생겼어요. 회전 가능한 축이 생겨서 이제 백팩에 연결해서 이 실드를 회전시킬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자, 이건 정말 드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실드 자체는 바깥쪽에 외장 하나가 펼쳐지면서 내부에 이런 프레임 디테일들이 노출된다거나 안쪽에 GN 드라이브가 살짝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안쪽으로도 움직이면서 이제 퀀텀 버스트의 그 백팩으로 연결되는 형태라든가 이거 자체에도 가운데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이 살짝 투영되어서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이 바깥쪽 외장은 이렇게 하나 열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퀀텀 버스트 타입 레귤러 때 사용을 보통 하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소드 비트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아래쪽에 있는 게 소드 비트 A입니다. 비트 A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 칼날 부분만 별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버스터 소드 때 사용되는 기믹이기도 하고요. 안쪽에 이렇게 해서 손잡이도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별로도 소드로 쓸 수 있게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비트 A. 뺀 상태로 실드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C형 파츠를 안쪽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걸 다시 빼서 안쪽에 축이랑 맞추어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 편하고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대로 바깥쪽으로 살포시 빼주기만 하면 나머지 소드 비트도 탈착이 됩니다. 물론 펼쳐져 있는 조인트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 두꺼운 부분을 살포시 빼고 이렇게 안쪽에 연결된 부분까지 빼주면 작은 쪽이 비트 B, 큰 쪽이 비트 C입니다. 비트 B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좀 안쪽으로 접어 놓는 것도 가능해요.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자체가 손잡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트 C 같은 경우는 역시 안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숨겨져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다란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비트들을 떼어낸 후에 쉴드, 양옆에 이 날개 부분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조인트들을 가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GN 소드 5를 가지고 와서 비트 B랑 C가 연결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 칼날 앞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양쪽 다 결합을 해주고 앞쪽을 잘 모아주고 그리고 뒤로 가서 비트 A를 이 칼날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 쪽에다가 슬라이드로 밑에서부터 올려주면은 GN 버스터 소드 완성! 거대한 칼날 아주 멋지죠? 여기서 기믹을 이용을 해서 칼날을 펼쳐주면은 또 다른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믹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돌리고 손잡이 접고 해서 앞쪽을 펼쳐서 버스터 라이플 모드! 깔끔하게 기믹들 다 재현이 되어 있죠. 자, 다음은 짜잔! 풀세이버 파츠! 연결부와 GN 카타르가 연결되어 있는 기본 가운데 파츠죠. 이게 이제 완전 신규 파츠 아닙니까 또. 잠깐 보죠. 일단 칼날 같은 경우도 방금 보던 것들과 같습니다. 클리어 파츠 위에다가 도색을 해주어서 색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체 같은 경우도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게 되게 깊게 들어가 있는 데다가 마킹부터 해서 기본 색깔들 구분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고 GNT0000FS 더블 퀀터 풀세이버의 형식 번호도 들어가 있고 솔레스탈 빙부터 주변에 마킹 뒤쪽에는 수납되어 있는 손잡이까지 안쪽으로 보면은 이제 앞뒤가 똑같을 것 같지만 안쪽은 또 이제 백팩과 연결될 조인트가 수납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아래쪽으로 뭔가 또 끼울 수 있는 부분이네 하는데 여기다가 뭘 끼울 거냐 둘 중 하나 선택입니다. 건블레이드 커넥터냐 건블레이드 2연 커넥터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낄 수 있는데요. 끼우는 방향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가만 보면 안쪽으로 파여져 있잖아요. 위쪽이 좀 더 공간이 좁고요. 밑에가 더 넓어요. 그래서 끼우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2연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커넥터가 위를 향하도록 끼우면 되고요. 이제 하나만 끼우는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면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게 위에 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풀세이버 연결부랑 카타르를 분리! 카타르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할 카타르 그립입니다. 그립 역시 방금 커넥터 있던 자리에다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손잡이를 쥐어주면은 GM 카타르가 완성이 되죠. 자, 간단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아까 아스트레아 2용 조인트 있었잖아요. 카타르 조인트. 그걸 여기다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GN 건블레이드가 4개! 어라? 하나가 많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4개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빼서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이 건블레이드 자체를 투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손에 쥐고 쓰는 것도 가능하죠. 이 하얀색 부분이 손잡이 역할을 해서 검처럼 쓸 수도 있고요. 칼날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은 이러면은 건 모드의 완성! 간단하게 모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 부분도 역시나 클리어 파츠 위에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에다가 이제 몸통 같은 경우도 이제 파스텔 톤의 디자이너스 컬러, 흰색의 손잡이 부분, 라인 마킹, 코오션 마킹 뭐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블레이드 2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딱 소리 나게 연결을 해주면 GN 건블레이드 트윈 엣지 모드 완성! 이런 식으로 부메랑처럼 던져버리는 것도 가능한 그런 모드죠. 뿐만 아니라 건블레이드 8 커넥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건블레이드를 이렇게 이 조인트 부분을 이제 팔꿈치에 끼우는 게 가능해요. 덕분에 뭐 요거를 팔에 고정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GN 카타르에다가 이제 건블레이드 커넥터 하나를 끼워주고 이 커넥터에 건블레이드 건 모드를 가지고 와서 끼워서 이렇게 좀 처음에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끼우면은 라이플 모드의 완성! 라이플 모드 같은 경우는 이 건블레이드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서도 끼울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고화력을 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풀세이버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연결부와 결합을 해주고 커넥터 하나짜리 끼울게요. 이렇게 하고 이 하얀색 위쪽에다가 건블레이드 2개를 양쪽으로 결합하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회색 부분을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각선이 되게끔 해주면 풀세이버의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밑에다가 건블레이드 하나만 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커넥터를 바꿔봅시다. 커넥터 빼고 2연 커넥터 끼고 여기다가 또 이 건모드 총구 아래쪽을 끼워주면 이렇게 2개를 끼울 수 있죠. 자, 메탈 빌드에서 어레인지된 풀세이버의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요거는 좀 의외였어요. 2개씩이나 연결할 필요가 있나? 하기는 이걸 투척하니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일단 2연 커넥터가 아니라 하나짜리. 먼저 이게 풀세이버고 이제 풀세이버 모드도 해보도록 합시다. 아래쪽에 블레이드를 뒤로 뒤집어서 끼워주고 뒤쪽에 있는 손잡이를 슬라이드로 빼주면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도 연장이 되고 파란색 외장 부분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풀세이버 모드 A 완성! 이제 손에 쥐고 휘두르는 검의 형태죠. 아래쪽에 있는 블레이드가 이렇게 뒤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좌우에 있는 건블레이드를 앞쪽으로 가지고 가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얀색 쪽에다가 블레이드를 연결하면은 풀세이버 모드 B의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어느 정도 검의 형태가 갖추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매뉴얼 상으로는 이제 풀세이버 모드가 아니라 세이버 모드라고 있는데 이 아래쪽이랑 이제 한쪽을 빼고 한쪽을 뒤에다가 연결을 다시 해주면 이러면 이제 검이 한쪽만 완성되어 있는 세이버 모드라고 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건블레이드를 빼서 뒤집어서 흰색 부분을 여기다가 연결하고 건 모드로 손잡이를 접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고 손잡이도 뒤에 걸 접고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해주면 풀세이버의 런처 모드 완성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도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풀세이버로 돌아온 다음에 안쪽에 있던 백팩 연결 조인트를 이렇게 펼쳐놓고 여러분 이제 풀세이버도 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백팩입니다. 이게 또 이 풀세이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좌 GN 쉴드, 우 풀세이버. 그 말인즉슨 이 제품 안에는 아까 봤었던 이 기본 퀀터 백팩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쪽 조인트를 좀 호환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나사를 풀면 어찌저찌 될라나 싶기도 하고 근데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이게 그냥 원활히 될 것 같진 않아요. 느낌상 모양이 아예 다르네요. 내부 쪽은. 이 겉쪽은 비슷한데 이 안쪽이 좀 다르네요. 생긴 게. 그 말인즉슨 이 파츠는 정말 풀세이버 전용이다 라고 해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풀세이버가 콘형 GN 드라이브를 쓰니까 콘형으로 들어가 있고, 참고로 이 부분은 이렇게 손톱거리를 통해서 연장시켜서 이 내부에 LED의 빛이 퍼지는 거를 좀 다르게 연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콘형 GN 드라이브에도 좀 불이 좀 더 잘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이 위쪽 커버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빼보면 안쪽에 공통규격의 구멍이 나타나면서 백팩용 조인트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긴 걸 달아서 GN 쉴드를 뭐 퀀텀 버스트 하듯이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짧은 걸 달아서 풀세이버를 여기다가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세이버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쪽으로도 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관절은 기존 퀀터랑 같습니다. 뭐 끝부분이 이제 축관절로 바뀌었다 뿐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은 똑같더라고요. 상하 가동하는 부분, 바로 또 앞뒤로 가동하는 부분, 회전축 들어가 있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그 위로도 이제 프레임이 앞을 향하게끔 회전하는 부분과 바깥쪽에 장비를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끝부분이 회전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양쪽 다 동일한 관절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퀀터 본체 드디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백팩까지 장착을 좀 시켜줄게요. 등으로 돌려서 GN 드라이브이자 LED 유닛을 이 스위치가 위를 가게끔 해서 위치 맞춰서 딸깍 하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퀀터였다면은 이 GN 드라이브를 감싸듯 백팩이 씌워진다는 느낌이라면은 이제 콘형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드라이브를 가려버리는 형태로 해서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은 요러면 이제 기본 소체 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풀세이버는 몰라도 이 GN 쉴드는 고정 장비이기 때문에 왼쪽에만 쉴드 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돼 이제 쿼터 디자이너스 컬러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직 풀세이버는 장비를 안 시켜놓은 상태니까 일단 그냥 쿼터라고 부르고, 전체적인 색감이 역시 디자이너스 컬러에 맞게끔 파스텔 톤이라는 게 엄청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쪽은 풀세이버 사양이기 때문에 이제 백팩이 콘형 GN 드라이브다라는 것도 좀 많이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은근 이미지적인 차이가 크거든요. 이따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색감이라든가 일부 차이가 은근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교해볼까요? 기존의 그냥 퀀터! 역시 제일 큰 거는 뭐 당연히 색깔입니다. 색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제품명은 그냥 퀀터 풀세이버지만은 항상 타마시네이션 한정판이라든가 특히나 뭐 메탈 빌드 한정판이 나올 때면은 100% 똑같이는 안 만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색깔 차이는 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GN 쉴드 같은 경우는 마킹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뭐 클리어 파츠 색깔이나 아니면은 뭐 색깔 뭐 기본 채색 이런 색깔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대신에 이 GN 쉴드에 이런 회전축이 포함됐다는 건 엄청 큰 차이입니다. 좀 이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기존 퀀터는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뒷모습, 아까 이야기했던 백팩 같은 경우도 이 GN 드라이브를 감싸듯 올라간 백팩이냐 아예 콘형으로 덮어버린 아예 막아버린 그런 백팩이냐 차이가 은근 크죠. 거기다가 두께감도 훨씬 풀세이버 쪽이 두껍습니다. 당연히 이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이제 호환용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등등등 부피감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오른쪽 어깨에도 이제 관절 프레임이 있으면서도 끝부분에는 이제 풀세이버가 끼워질 구멍도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차이가, 특히 상체가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뭐 기존의 퀀터 그 디자인을 아주 적절히 잘 재현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메탈 빌드의 이 더블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의외로 리파인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원본 디자이너분이 좀 깊게 관여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 잘생긴 얼굴의 퀀터, 머리, 얼굴 뭐 이런 디자인 아주 이쁘게 되어 있죠. 귀라든가 아니면 이마라든가 클리어 그린 파츠 이쁘게 잘 쓰였고요. 뒤통수도 보면은 역시 뒤통수 쪽도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초록 색깔의 클리어 파츠 잘 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을 들어보면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는 목 주변 프레임이라던가 뭐 도색 잘 되어 있는 노란 색깔의 목 주변 외장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허리, 발 이런 데 빨간색 부분의 색깔들이에요. 이게 마치 스페셜 코팅 같은 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파스텔 톤의 뭐 분홍색 같은 느낌이다 그게 아니라 위에다가 아까 클리어 파츠에 해놓은 것 같은 이 펄 도색을 위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색감이 약간 파란색이 살짝 보이면서 빨간색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덕분에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허리나 이런 데 색감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도 흉부 덕트, 내부 도색까지도 잊지 않았고, 그리고 흉부, LED 한번 켜볼까요? 이게 LED를 켜려면 살짝 번거로운 게 이게 백팩을 빼야 된다. 그래야 스위치가 나온다라는 게 살짝 번거로울 수 있는데 빼보고요. 자, 뺀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 스위치 온! 오, 그냥 더불어 퀀터의 이 00Q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뒤쪽도 LED가 켜졌기 때문에 백팩을 껴보도록 하죠. 짠! 아,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약간 좀 희미하구나. 이거를 또 이렇게 연장하면 이제 빛이 바뀐다 그랬는데 아까부터 세 보인다. 이런 느낌이구나. 방금보다도 좀 더 빛이 세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요런 느낌이구나. 다시 집어넣으면 빛이 바뀌었어요. 그러네. 이 클리어 파츠가 묻혀 있다가 이제 전체가 다 드러나니까 훨씬 더 빛나는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다시 스위치 오프 하고 백팩 다시 껴줄게요. 그리고 어깨는 좌우 비대칭, 퀀터의 특징 중 하나죠. 왼쪽 어깨는 이제 쉴드가 있기 때문에 짧은 어깨 외장을 쓰고, 오른쪽 어깨는 팔의 바깥쪽까지 감싸고 있는 커다란 어깨 장갑을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이 달라지는 부분까지는 안쪽은 똑같아요, 모양새가. 왼쪽 어깨는 이렇게 쉴드 들고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은 사선으로 떡 하고 떨어지는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형식 번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라인 마킹, 솔레스탈 빙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에도 00Q 더블 퀀터 형식 번호가 들어가 있다거나, 뒤쪽 어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멋지게 라인 마킹들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 백팩 프레임에 좀 맞닿을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어깨 외장 바깥쪽에 이런 초록 색깔의 포인트 컬러가 있다던가, 팔 상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디테일,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패널 라인 그런 느낌이고, 팔꿈치 합금 노출되어 있고 바깥쪽에 콘덴서, 팔꿈치 살짝 굽혀 보면은 안쪽에 클리어 파츠 내부 쪽도 디테일이 있다는 거, 이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팔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아머를 장착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이 아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퀀텀 버스트 때문이라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디테일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뒤쪽에 나름 또 디테일들, 도색 포인트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바깥쪽에도 마킹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GN 소드가 연결될 연결부가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런 외장끼리의 접합부, 그리고 손목에도 GN 콘덴서 내부 디테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손은 기본 주먹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왼팔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아머가 없죠. 대신에 팔꿈치에다가 무장을 끼울 수 있는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위쪽으로 각진 외형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골반 심플 오브 심플이죠. 가만 보니까 원래는 그냥 건메탈 같았던 포인트, 특히 이 스커트 앞쪽 좌우에 있는 요 메탈릭 점 같은 부분들, 이게 메탈릭 그린으로 바뀌었네요. 어쩐지 아까 어깨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중간중간 이런 메탈릭 그린이 보이더라 싶더니 기존에는 그냥 메탈릭 건메탈 같은 컬러였네요. 그리고 양옆으로 라인 마킹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제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무장 수납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메탈릭 도색 되어 있다거나,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제 00Q가 쓰여져 있다거나, 뭐 주변에 분할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 노출부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사이드 스커트의 메탈릭 컬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바뀌었네요. 기존 원본 퀀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메탈릭 컬러 영역이 넓어요. 확실하게 도색에서 차이가 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허벅지, 역시 허벅지 라인 이쁩니다. 바깥쪽으로는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 이제 앞뒤로 외장, 허벅지 뒤쪽으로 이런 메탈릭 그린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합금 프레임 살짝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노출부도 보이고, 앞쪽으로 마킹,
먹선 이런 거 이쁘게 들어가 있고, 무릎 외장 위쪽으로도 이제 메탈릭 그린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거나 마킹이라던가, 특히나 이 무릎 관절과 위아래 다해서 GN 콘덴서 클리어 그린 파츠가 들어가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아리 외장 같은 경우도 여기 메탈릭 컬러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나 마킹이나 뭐 전체적인 조형, 여기는 뭐 딱히 다를 게 없으니까 적당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마킹부터 해서 합금으로 된 프레임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뭐 기존과 동일합니다. 애초에 이 퀀터도 퀀텀 버스트 타입 레귤러까지는 그대로 재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아리가 이렇게 뭐 정강이 전개, 종아리 전개 이런 거 다 그대로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장 갈라지는 것들 다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체는 특별히 변경점 없이 그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그냥 파스텔 톤의 레드가 아니다. 겉에다가 펄 도색을 해서 색깔이 되게 오묘하게 이쁘다 라는 거 잘 되어 있고요. 발바닥 같은 경우도 뭐 디테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목은 기본적으로 관절이 3개입니다. 일단 볼 조인트 통해서 이렇게 좌우 돌아가는 거를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목 위쪽 아래쪽으로 축이 2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빼고 넣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고개 드는 거는 꽤 많이 들어지는 편이고요. 숙이는 것도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숙여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뒤에 프레임 닿지 않게 좀 조심히 다뤄줄게요. 프레임 치우고 살펴보면은 일단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흉부 위쪽의 크레비클 안테나 부분이 외장에 밀리면서 이렇게 가동을 해버리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요거는 포즈 다 취하고 나면 살짝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 별도 가동하면서 어깨 바깥쪽 외장도 움직이고, 이 어깨 가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용하면은 크게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팔 회전부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고, 손목까지 이용해서 더 크게 굽혀지는 형태의 손목 자체는 좌우 가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일단 회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많이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대신에 스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좌우 회전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섭 없게 만들어주면서 돌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위로 들어지기도 해요.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쪽 공간을 만들고 이 빨간색 아래쪽 파츠를 가동시킨 다음에 이제 복부 쪽에 관절이 있어서 크게 허리를 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쪽에 합금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크게 가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숙여지기도 하죠. 그리고 뒤쪽으로 드는 부분은 좀 약한 편이고요. 굳이 따지면 딱 이렇게 수직으로 섰을 때가 최대로 뒤로 밀었다 살짝 앞으로 해주면 이게 수직. 대신에 흉부 스윙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N 실드가 무거우니까 한쪽으로 처지는 거를 우려해서 이제 흉부 스윙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은 이제 프라모델, 특히나 MG에서는 흉부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링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을 했는데, 이제 메탈빌드는 그게 없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 앞쪽 스커트 크게 가동을 하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들었다 내렸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전은 따로 없고요. 대신에 들리는 게 엄청 들어지죠. 뒤쪽 스커트도 가동이 있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 다리를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크게 들어집니다. 이제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는 부분 역시 간섭 최대한 피해가면서 아주 크게 가동을 하죠. 90도 이상 가동을 해줍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가동시키면은 이 외장이 저처럼 이 합금 프레임이 찍힐 수 있거든요. 뭐 엣지 부분이 확 하고 찍혀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허벅지 회전 당연히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무릎 자체는 이중 관절로 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종아리 외장인데, 그냥 가동을 시켜서 위쪽 가동 먼저 해버리면은 종아리 외장이 지금 쓸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려났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아리 외장을 뒤쪽으로 좀 가동시켜준 다음에 움직여주면은 훨씬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굽혀지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죠. 발목 역시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앞으로 굽히는 부분은 이제 앵클가드 이렇게 들어주면은 편안하게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되고, 뒤쪽 같은 경우는 추가 가동은 없으니까 이대로 뒤로 쭉 뻗어주되 이제 외장이 가동해버리니까 적당히 하고 발바닥을 가동시켜줘서 이렇게 발을 뻗는 듯한 액션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 것도 아주 크게 꺾이기 때문에 접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무릎 꿇기도 편안하게 가능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리를 최대로 앞으로 들 때는 이제 허벅지 외장 찍히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풀 세이버를 오른쪽에 장착하고 장착! 본격적으로 포즈들도 취해보도록 합시다. 뭐 일단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나머지 무장, 지금 건블레이드를 하나만 껴놨으니까 나머지 건블레이드를 팔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GN소드 5도 손에 들기보단 수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인트를 펴서 사이드 스커트로 가서 그대로 수납. 조인트가 회전도 하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각도 조절할 수 있고, 이제 팔 커넥터를 장착을 해서 이제 왼팔 팔꿈치로 가서 장착. 자, 이렇게 무장의 완전 수납 상태 만들어 봤습니다. 요런 모습도 꽤 괜찮죠? 특히나 GN소드 5를 수납한다, 허리에 장착을 한다 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GN소드 5도 손에 들고 이제 건블레이드 2개를 동시에 장착을 한 상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메탈 빌드 퀀터 풀세이버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 상태가. 근데 참 멋지긴 하네. 다 장비하고 이러고 세워놓으니까 만족도가 갑자기 올라가네. 야, 이게 제가 최근에 뭐랄까 메탈 빌드라는 것 자체에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또 이게 최애를 보니까 다르네 또. 아, 이게 또 좋네. 아, 좋아요. 그리고 제가 메탈 빌드 퀀터로 또 하고 싶었던 구도, 이전엔 못했던 그 구도, GN 쉴드를 옆으로 펼쳐놓고 앞으로 돌진하는 이 구도, 제가 그동안 뭐 ACG에서도 하고 로보톤에서도 하고 MG에서 못해보고, 근데 여기선 하네요. 아, 드디어 합니다. 아니, 가만 보면은 100분의 1 스케일 퀀터 쪽은 되게 액션이 짜요. MG도 뭔가 좋은데 안 좋은 느낌이었고, 기존의 퀀터도 멋은 있으나 딱 세워놓고 하기엔 좋은데 이런 액션엔 또 애매했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이 실드가 돌아감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구도가 나오더라. 드디어. 근데 이걸 내가 몇 년 기다린 거지? 진짜 아우, 오래 기다렸다 진짜. 무튼 이 포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또 해보고 싶었던 포즈, 저 이제 실드에 내장되어 있는 GN 빔 건을 동시에 사격하는 포즈. 이건 애니메이션에도 나오잖아요. 요것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해봅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제 수납되어 있는 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프레임 가동을 이용을 해서 전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 A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그게 있잖아요. 자체적인 가동이 있으니까. 자, 이 전개를 활용을 해서 소드비트 사출 액션! 요것도 아주 멋지게 나오죠. 요거 기존 퀀터 때도 이런 게 가능하긴 했지만은 이제 회전축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원하는 각도라든가 이런 걸 찾아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됐죠. 기존 퀀터 같은 경우는 이 회전축이 없어서인지 공식 사진도 멋이 없는 건 아닌데 실제로 딱 취해보면 조금 미묘한가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아니다. 그리고 GN 필드! 세츠나의 한마디!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야! 풀세이버를 들며. 설정상 풀세이버는 엘스와 대화가 안 되었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전투용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엘스 처부순다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상태로 대화로 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GN 필드. 그렇게 엘스가 대화를 거부하자 갑자기 버스터 소드를 꺼내드는데 그리고는 버스터 라이플 상태로 에이스를 한 방에 쓸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풀세이버를 사용하는데, 일단은 건블레이드의 건모드 사격 먼저. 양손의 건모드에 건블레이드를 들고서 이제 건카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고, 바로 트윈 엣지 모드로 바꿔서 부메랑처럼 던지려는 구도 잡아봤습니다. 요런 일련의 뭔가 액션 연결 같은 것도 멋있죠. 그리고 풀세이버 런처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게임에서도 이걸 통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막 뿅뿅뿅 쏘면서 라이플을 쓰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게임 기준이지만은 좋아하는 요 포즈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라이플 모드를 이용해서 강한 조사빔을 쏘는 그런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물론 게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조사빔을 쏘면서 적을 이제 위협하거나 강한 빔으로 막 쏴 떨어뜨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꺼내드는 풀 세이버!
대화를 거부한 건 너희들이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엘스 다부셔 모드 온. 그리고 풀세이브를 들고 내려치려는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높게 점프하면서 밑으로 내려 찍는 그런 느낌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적에게 돌진하는 듯한 느낌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멋지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메탈 빌드 퀀터의 기믹이죠. 퀀텀 버스트 타입 레귤러 만들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깨가 전개돼야 되니까 어깨 프레임들을 좀 이렇게 뒤로 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어깨 바깥을 반 갈라서 바깥쪽으로 들고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서 들고 위로 슬라이드 해서 자, 어깨 외장 전개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해줍니다. 락을 풀고 위로 들고 어깨 외장 양쪽이 열렸고 이제 팔 외장도 이제 오른팔은 뒤쪽 해치 오픈하고 앞쪽을 살짝 들어서 접혀져 있는 프레임을 들어서 이렇게 내부 프레임을 노출시켜주고 자, 왼팔은 앞쪽만 전개 흉부의 흰색 외장도 좌우로 펼쳐주고 복부의 빨간색 외장도 내려서 오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파란 색깔의 콕피트 해치죠 요거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슴에 이제 클리어 파츠가 완전 노출됐고요. 그리고 앞쪽 스커트도 살포시 이렇게 앞으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뒤쪽으로 쫙 이렇게 펼쳐주고 무릎 외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으로 들면서 전개. 그리고 종아리 외장도 이렇게 좌우로 해치 오픈. 완전히 빼버리면은 빠지니까 살짝 걸치게끔 해주고요. 그대로 종아리 외장을 뒤로 내리고 정강이 외장을 위로 들고 하면서 해치 오픈. 발도 발꿈치는 이렇게 뒤쪽으로 눕혀주고 이제 발등 외장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처음 하면 좀 빡빡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반대쪽 동일하게 할게요. 종아리를 뒤로 펼치고 정강이도 이렇게 무릎 외장 펼치고 종아리를 좌우로 펼치고 뒤로 내리고 앞으로 올리고 발꿈치 내리고 발등 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했던 요 소드비트들의 전개 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앞쪽 해치도 열고 해치 오픈! 이렇게 해서 메탈 빌드 퀀터의 오리지널 기믹이었죠. 퀀텀 버스트 타입 레귤러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뭐 이제 대화에 지친 세츠나가 모드를 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인데 물론 이 소체에도 퀀텀 버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안에는 퀀텀 버스트용 파츠가 없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퀀텀 버스트의 그 풀 파워는 이것만으로는 구현하기 힘들다. 앞선 그냥 퀀터가 있다 그럼 거기서 파츠를 이제 빼와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독으로는 힘들다. 뭐 솔직히 말하면 기왕이면 그냥 다 넣어주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탑마시네이션 2024 한정판 메탈 빌드 더불어 퀀터 풀세이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만족도는 높습니다. 제가 이전에 더불어 퀀터도 메탈 빌드 더불어 퀀터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아쉬운 구석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그 아쉬운 구석을 여기서 개선해서 나왔다? 야, 이건 안 살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두 개를 샀죠. 하나는 잘 소장하고 하나는 잘 전시할 겁니다. 뭐 퀀터를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두 개씩 사게 되고 그러니까 종류별로 두 개씩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잘 미개봉 두고 하나는 잘 조립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러고 뭐 무튼 여러분들도 최애가 있으시다면 이해하시겠죠? 더구나 뭐 개선뿐만 아니라 뭐 컬러링도 디자이너스 컬러에 맞춘 파스텔 톤의 컬러로 바뀌었다 보니까 뭐 디자이너스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이 멋진 그런 메탈 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어깨 쪽 관절이 좀 약하더라고요. 많이 부드럽던데? 그래도 자기 GN소드 5까지는 견디는데 그거보다 좀만 더 무게가 올라가면은 확 하고 처지더라고요. 손목은 이해하겠는데 팔꿈치랑 어깨가 확 처지던데 뭐 그런 부분은 조심하면서 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 친구 자체가 타마시네이션 2024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게 또 딱 이때 아니면은 안 팔아요. 재판을 안 해요. 그나마 찍어낼 때 추가 예약이라든가 이런 걸 받긴 하는데 다 추첨제고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런 추첨에 넣어서 당첨을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스트레스죠. 뭐 그 외에는 이제 더불어 퀀터의 사실상 디럭스 버전 이제 풀세이버까지 다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메탈 빌드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동일한 기믹인 타임 레귤러, 퀀텀 버스트의 타임 레귤러도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전개를 해서 전시하면은 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대신에 기왕에 하는 거 그냥 퀀텀 버스트 풀 파워 파츠도 다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래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 잘 전시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